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회 실전 모의고사 어휘와 문법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입니다. 1번, 제인 씨와 수잔 씨가 괄호 학교에 안 온 것 같다. 자, 괄호에 들어갈 시간 부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먼저, 아직, 일찍인데요. 자, 여기서는 보면 학교에 안 온 것 같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안 왔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아직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않고 과거에서 계속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뒤에는 보통 아직 안 했다 또는 아직 못했다 이렇게 안이나 못에 부정 표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학교에 안 온 것 같다, 안 왔다 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아직 학교에 안 온 것 같다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은 조금 전 또는 조금 후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금방 밥을 먹었는데도 뭐 배가 고프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먼저는 시간이나 차례가 앞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이름을 말해야 한다. 뭐 전화를 걸 때는 먼저 자기 이름을 말해야 한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찍은 늦지 않고 이르게 아침 일찍 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에 안 온 것 같다. 안 때문에 아직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년 전에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자, 사고는 사고인데 어떤 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사고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답답하다, 어색하다, 시끄럽다, 안타깝다.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들어보면요, 사고를 표현할 때 안타깝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4번의 안타까운 사고.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안타깝다는 뜻대로 되지 않거나 보기에 딱하여 뭐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사고들을 이야기할 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무슨 사고로 안타깝게 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사망했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편을 잃었다 이 말은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죠. 남편이 죽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로 슬픈 사고로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안타깝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택보다 아파트를 1번 독립한다, 2번 분가한다, 3번 선호한다, 4번 전담한다. 자, 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해서 아파트를 더 좋아한다의 의미이므로 답은 3번의 선호하다가 정답입니다. 선호한다. 왜? 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해서 아파트를 더 좋아하다. 자, 어떤 것을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를 더 좋아해요? 이걸 선호하다라고 합니다. 선호한다 하면 더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하다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혼자 바로 서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독립한다 하면 부모님하고 함께 살다가 따로 나와서 이제 따로 집을 구하고 생활을 해요. 그럴 때 독립한다 사용하고요. 자, 분가하다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같은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모님은 그대로 사시고 남편과 아내가 따로 집을 구해서 집을 나누어서 살아요. 그럴 때 분가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담하다는 어떤 일을
혼자 다 맡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고 어떤 업무에 있어서 그 업무를 내가 혼자 다 맡아서 해요. 그럴 때 전담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에 선호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의사소통에 명사이가 있다. 자, 의사소통에 고충, 이익, 이해, 적응이 있다. 어떤 걸까요? 앞에 보시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국어 실력, 한국어 능력, 한국어로 말하고 읽고 쓰고 대화를 해요. 자,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부족하면 의사소통,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것에 어때요? 어려움이 있겠죠. 의사소통을 잘 못해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의 고충이 되겠습니다. 고충은 어려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아직 잘 못해서 대화를 하고 하는 데에 어떻다? 어려움이 있다, 고충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릴까요? 지하에 있다.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이 느려요. 왜 그럴까요? 자,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는데, 자, 지하,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지하에 있다.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 자, 그래서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서 이유의 원인이나 이유의 표현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있어야, 2번 있어도, 3번 있는 데다가 4번 있어서 그런지. 자, 이 네 가지 중에 이유 표현은 4번이 되겠죠. 아서어서 그런지인데요. 자, 아서어서 그런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는데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를 추측해서 말할 때 사용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이유를 추측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느려요. 왜 그럴까? 지하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있어서 그런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야, 어야는 필수 조건을 말해요. 필수 조건. 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이 있어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필수 조건. 아도 어도는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관계가 없다. 그럴 때 사용하죠. 그래서 비가 와도 소풍을 갈 거예요. 이런 표현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는데다가는 앞에 어떤 것에다가 뒤에 비슷한 또 다른 동작이나 상태가 더해짐을 나타내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할 때 사용하죠. 이 집에는 주차장이 있는 데다가 근처에 공원도 있어서 살기가 좋다. 그러면 두 가지가 좋아요. 좋은 것 두 가지. 또는 나쁜 것 두 가지. 두 가지를 말할 때 는데다가를 쓰죠.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이유를 물어봤고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4번에 있어서 그런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지금 밥 먹으러 갈래요? 아니요. 이 일을 끝내다 갑시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지금 밥 먹으러 갈래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아니요. 자, 지금 아니에요. 이 일을 끝내요. 그리고 그 후에 밥을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 순서의 표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려면은 앞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죠. 그래서 비자를 연장하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야 해요. 이런 거. 자, 끝낸 다음에
이게 시간 순서를 나타내죠. 그래서 동사 은 다음에 하면 앞에 동사를 하고 그 다음 동사를 해요. 시간 순서를 나타내니까 답은 끝낸 다음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은 다음에는 동사 은 후에 하고 같은 표현이고요. 또는 시간 순서에 고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끝낸 다음에 갑시다. 이 일을 끝낸 후에 갑시다. 이 일을 끝내고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의 끝내고에서는 이유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자, 끝내가지고 이것도 이유나 원인을 말할 때 사용하고요. 또 어떤 일의 방법을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끝낸 다음에가 되겠습니다. 7번, 포도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집에 오다가 맛있다, 많이 샀어요. 자, 포도를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많이 산 이유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오다가 자, 집에 오면서 봤는데 맛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많이 샀어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번에 맛있어 보여서가 정답이 됩니다. 보이다는 형용사에 사용하는데요. 형용사에 보이다 이렇게 사용하면요. 어떤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추측할 때 보이다, 보이다, 해보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집에 오다가 눈으로 보고 맛있을 것 같아요. 추측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유에 어서를 쓴 거죠. 아어서를 썼어요. 어서를 써서 보이다, 맛있어, 보여서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의 맛있어 보여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안젤라 씨는 매일 운동을 하세요? 네, 늦게 자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앞 공원을 달려요. 자, 안젤라 씨는 늦게 자요? 하지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앞 공원을 달려요. 이런 의미죠. 보통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늦게 자더라도 늦게 자지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그런 얘기니까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관계가 없다. 이런 표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일을 하기에 어려운 앞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어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에 자도가 되겠습니다. 자도 또는 자더라도, 예, 자더라도 이런 표현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의 자도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은 문장 뒤에 이어지는 알맞은 표현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1번 나갈 것이다. 2번 나간 적이 있다. 3번 나가기 때문이다. 4번 나가고 싶어 한다. 자, 작년에 라고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 이건 과거죠, 과거. 나는 작년에 한국어 대회에 나갈 것이다. 미래니까 미래 계획이니까 안 되겠죠. 안 되고. 자, 2번 나간 적이 있다. 이거는 과거 경험을 이야기해요. 은적이 있다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간 적이 있다. 나가기 때문이다는 이유를 말하는데 자, 현재죠, 현재.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나가고 싶어 한다는 희망을 말하니까 앞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4번도 안 되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묻는 문제이네요. 자,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나온 동사의 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동사의 어해 봤어요, 봤다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년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간 적이 있다. 말하기 대회에 나가 봤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꼼꼼한 사람이라도 서두르면 실수해 간다. 실수할 수 없다. 실수하는 법이다. 실수하기로 했다. 자, 꼼꼼한 사람이라도에서 아무리 꼼꼼해도 서두르다. 빨리빨리 하면 실수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의미의 문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는 게 당연하다. 뭐뭐는 게 자연스럽다. 의 의미로 사용하는 3번의 실수하는 법이다. 이 문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는 법이다, 뭐 은 법이다 이렇게 사용하면요. 앞에 상태나 행동이 당연하거나 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꼼꼼한 사람이라도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다. 또는 비슷한 표현으로 실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하기 마련이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의 의미로 실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는 것이 당연하다의 문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의 실수하는 법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에서 12번은 제시한 문장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하다. 건강이 좋아지다. 자, 두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동생이 매일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문장을 연결하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원인이나 이유 표현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1, 2, 3, 4번 중에 원인, 이유 표현은 2번에 더니가 있고요. 3번에 느라고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하더니 그래서 건강이 좋아졌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러면 선생님 3번 느라고도 이유 표현인데 왜 안 되죠? 질문을 하신다면 자,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느라고 건강이 좋아졌다. 느라고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데요. 뒤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통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건강이 좋아졌다 했으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죠.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시간에 해야 되는 다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지 못했어요.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생겼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느라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제 더니가 원인 이유인데요. 주어가 내가가 되면 안 돼요. 더니는 이유를 말할 때. 그래서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하더니 건강이 좋아졌다.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제가 라고 주어가 된다면 제가 매일 열심히 운동을 내가인 경우에는 어떠니 했더니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했더니 건강이 좋아졌어요 해서 주어가 1인칭일 때는 더니를 쓰면 안 되고 어떠니 했더니를 써야 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이번에는 세 문장이 제시가 되었네요. 아들이 게임을 계속하다, 중독되다, 못하게 하다. 자, 아들이 게임을 계속해요. 그러면 중독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못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네요. 4번. 아들이 게임을 계속하면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중독이 될 수 있으니까 못하게 해야 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3회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12번까지 한국어 어휘하고 문법 1단계에서 4단계에 나오는 문법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5단계 기본과정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